은퇴를 맞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봤을 거예요. 퇴직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과 더 깊이 만나고 좋은 시간 보내야지.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죠. 특히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롭고 상처받는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함정과 모임의 함정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은퇴 후 사람과 모임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실. 퇴직 전에는 일이 주된 삶의 중심이었죠.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거의 전부였고 개인적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사람들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모임에 가입하고 동호회나 친목회에 참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모임들이 꼭 모두가 따뜻한 공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곳은 거기 갔다가 마음이 다친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반갑고 신나서 참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되고 경쟁 심리나 불편한 인간관계에 지쳐버리는 경우죠. 마음 다친 사람들의 공통점, 첫째는 과도한 기대감. 퇴직을 맞아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며 모임을 선택한 분들이 많지만 마음속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 모임에서 친구도 사귀고 나도 인정받고 인생의 재미를 찾을 거야 라는 생각이죠. 문제는 현실이 기대와 달라질 때 큰 실망과 상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6세 김 씨는 요가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처음엔 즐거웠지만 점점 모임 내 계층이나 파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주로 모임을 주도했고 새로운 회원은 서서히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모임을 그만두고 혼자가 되기를 선택했죠. 둘째, 모임의 종류와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참여. 모임도 천차만별이에요. 비슷한 취미 모임이라도 누가 모임을 주도하는지, 어떤 규칙이 있는지, 분위기는 어떤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은퇴 후 새로운 모임을 찾을 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무조건 사람 만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 덤볐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70세 박 씨는 친구 추천으로 골프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모임은 실제로 골프 실력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친목보다는 실력 자랑과 은근한 비교가 가득했어요. 박 씨는 자신이 부담스러워서 오래 버티지 못했고 결국 외로움을 더 키웠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잊는 무리한 적응 노력. 모임에 적응하려고 지나치게 자기 모습을 숨기거나 본인과 맞지 않는 분위기에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심리적 피로가 쌓입니다. 결국 마음이 지치고 자존감도 떨어지기 쉽죠. 한 사례로 68세 정 씨는 노래 교실에 다녔는데 자신의 음색이나 노래 스타일이 모임 분위기와 안 맞는다고 느껴도 억지로 계속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조언. 전문가들은 은퇴 후 모임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성향과 관심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모임에 가서 어떤 역할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야 하죠. 또한 모임에 너무 빨리 깊게 몰입하기보다 관찰자의 자세로 시작하는 걸 권합니다. 처음 몇 번은 분위기만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천천히 확인하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모임이 나에게 맞나?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또 하나, 모임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 모임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어요. 혼자 책을 읽으며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 에 대한 솔직한 자문이에요. 어떤 이는 혼자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다 모임에 가는데 나도 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해요. 현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모임 선택과 실패, 그리고 회복. 사례 1 김영수 씨 67세. 김영수 씨는 퇴직 후 친구 권유로 등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체력도 부족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임 내 파벌 싸움과 음모, 불편한 경쟁 구도가 드러났어요. 김 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전거 동호회를 새로 찾아 천천히 적응하며 스트레스 없이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 모임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내 성향에 맞는 모임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남겼죠. 사례 이경자 씨 65세. 이경자 씨는 은퇴 후 요리 교실에 다녔습니다. 모임 분위기는 좋았지만 참가자들 간에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심이 강했습니다. 이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아 참여를 멈추고 대신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갔어요. 그곳에선 진솔한 대화가 오갔고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모임이란 게 취향 맞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례 3 박준호 씨 70세. 박준호 씨는 은퇴 후 바둑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모임 멤버들 대부분이 바둑 고수였어요. 준호 씨는 스스로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었고 점차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죠. 그러다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산책 모임을 만들어 소소하지만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경쟁이 아닌 편안함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사람과의 만남, 결국 공감이 핵심이다. 결국 마음 다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 마음과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모임에 뛰어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마음이 상처를 키웠죠. 은퇴 후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편안해야 상대도 편안해진다는 말처럼 나 자신을 우선 챙기면서 천천히 사람과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건강하게 하려면 내 마음을 잘 살펴야 하고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임이든 혼자만의 시간이든 내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다친 분들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고 성장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가 행복해질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앞서 은퇴 후 모임에서 마음 상하는 경험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과 정보를 드릴게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와 팁, 주의사항도 곁들여서요. 친근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으로 풀어봅니다. 1. 은퇴 후 인간관계 왜 중요한가? 은퇴 후 삶에서 사회적 관계는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인지능력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미국 노인정책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무조건 많은 모임에 나가기보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2. 모임 선택 시 꼭 점검해야 할 3가지 포인트. 첫째, 모임의 목적과 분위기가 내 성향과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임의 목적이 취미 공유인지, 친목 도모인지, 아니면 자기계발인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체력 단련이 목적이라면 활동적인 모임이 맞겠지만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면 책 모임이나 톡석 클럽이 더 적합하겠죠. 둘째, 멤버 구성과 리더십 스타일을 관찰하세요. 모임이 가족 같은 분위기인지 아니면 경쟁적이고 서열이 강한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멤버가 환영받는지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인지도 체크해야 해요. 셋째, 모임에 참여하기 전 본인 기대치 관리도 필수입니다. 다친 마음을 피하려면 완벽한 인간관계나 즉각적인 친밀감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천천히 관계를 쌓아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3. 실전 팀 모임에서 긍정적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법. 먼저 첫 만남에서는 관찰자 모드로 임하세요. 상대방의 태도, 대화 분위기, 모임의 진행 방식을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무리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말고 내 감정을 우선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은퇴 후에는 특히 자신만의 속도가 있어야 해요. 나를 위해서라도 서두르다 관계가 어긋나면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셋째, 모임 외에도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모임이 삶의 전부가 되면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실망감도 커집니다. 취미나 운동, 가족과 시간 보내기 등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4. 주의해야 할 모임의 함정과 예방책. 은퇴자 모임에서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파벌 형성과 과도한 경쟁 심리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자존감 하락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이를 예방하려면 초기 모임 선택 시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재정적 부담을 조심해야 해요. 일부 모임은 회비가 높거나 외부 모임 참여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담이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예산 안에서 무리가 없는 모임을 찾는 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내 모습을 숨기거나 변하려 하지 마세요. 진짜 나를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내가 되어 편안함을 느끼는 모임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5. 실제 사례와 적용 팁. 사례 1. 68세 김할머니의 책 모임. 김할머니는 처음엔 여러 모임을 전전했어요. 하지만 책 읽고 느낀 점 나누기라는 취지가 자신과 딱 맞는 독서 모임을 발견한 뒤 2년째 꾸준히 다니며 마음의 안정과 지적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읽은 책 얘기를 편하게 나누니 스트레스가 줄고 새 친구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팁. 관심사 기반 모임에 천천히 참여해보고 내 감정을 수시로 체크하세요. 사례 2. 70세 박아저씨의 건강 걱정. 박아저씨는 친구 권유로 산책 모임에 참여했지만 걷는 속도와 건강 상태가 맞지 않아 곧 지쳤어요. 대신 혼자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했고 가끔 비슷한 시간대에 만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소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팀. 무리한 활동을 강요하는 모임은 피하고 내 건강 상태와 페이스에 맞는 관계를 찾으세요. 사례 3. 65세 이 씨의 재정 관리 실패. 이 씨는 여러 취미 모임에 가입하며 회비와 행사비가 매달 쌓였어요. 예상보다 지출이 커지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졌고 결국 일부 모임을 정리해야 했죠. 팁. 은퇴 후 고정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워 모임 비용을 명확히 관리하세요. 모임 회비, 행사비, 추가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6.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자 모임 성공 공식.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한지 명확히 인지하기. 모임은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강압적이거나 불편한 곳은 과감히 거리를 두는 용기 필요. 천천히 느리게 관계를 쌓아라. 서두르지 말고 시간과 경험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라. 한 모임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소규모 모임이나 활동을 병행해 균형 유지. 자기 돌봄을 잊지 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 관리를 게을리하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적극 활용. 마무리하며 은퇴 후 모임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자기 마음과 몸 상태를 잘 살펴야 해요. 무리해서 맞추려 하지 말고 편안함과 공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모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원하는 만남의 형태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성공적인 은퇴 생활이니까요.